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 영상을 안 만들 수가 없죠. 오늘 테슬라 어닝콜이 있었는데요. 보통은 제가 이렇게 장부로 시작하는데 그냥 평소와 같이 뉴스 타이틀 및 이제 정리된 걸 읽으면서 주로 해볼까 합니다. 시작하기 앞서 테슬라인 엔비디아님 감사합니다. 중국 AI의 그 속도는 정말 무섭죠. 인력이 자랑하는 인력풀이 워낙 좋으니까요. 역시 아직까지도 사람이 중요합니다. 연구하는 데 있어서. 그게 중국의 좀 부러운 점이죠. 사람과 그런 인력이 뛰어난 인재들이 그래도 있어야지 이런 AI 트렌드를 따라하지, 따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하는 것도 진짜 대단한 겁니다. 요즘 뭐 그래도 보면은 사실상 챗GPT를 모델링해서 뭐 리인포스드 러닝이 다 그런 데서 강점을 보이긴 하지만 지금 챗GPT의 데이터가 유출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많고요. 그래도 2등을 하려 그래도 역시 인재가 있어야 된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장부로 돌아와서, 그쵸? 원래는 장부로 시작해야 되는데 장부를 안 본 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테슬라의 어닝 장부죠. 근데 이게 크게 의미가 왜냐면 레비뉴가 꺾였습니다. 차를 덜 팔고 있는 거죠. 물론 희망적인 거는 에너지 스토리지라든지 서비스 앤 어더 레비뉴가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파트가 이런 내러티브, 이런 스토리가 사실은 테슬라를 받쳐주고 있고 그 이면에는 AI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익히 알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강점은 결국 AI다. 그래서 주식도 보면요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어닝이 발표되고 이거 그러니까 수입이 줄었으니까요. 레비뉴가 줄었으니 역시 테슬라도 이제 차 팔기가 그래도 차가 메인이니까요. 어쨌든 현재 수입에서 망했나 싶었는데 이걸 다 감아 올려서 장후에 결국 상승으로 바꾸는 이 무서운 어닝콜 뒷부분에 여러 가지 질의응답이라든지 일론 머스크의 또 하입, 엄청 또 희망을 불어넣는 참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것 때문에 AI나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 여러분들이 이미 지겹게 들어서 잘 아시는 그 파트 때문에 올라갔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이거 지겹고 뭐 뻔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또 일론 머스크 얘기 들으면 또 희망을 불어넣게 되는 진짜 대단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변을 보더라도 이 회사만큼 이렇게 잘하는 회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경쟁이 없다 보니까 물론 어닝콜에서 일론 머스크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거를 다 잘해줄 수 있는 회사가 잘 안 보입니다. 제가 인트로나 이제 마지막 영상을 쓸 건데 일론 머스크가 실제로 어닝콜에서도 얘기했고 지금 X에도 이 영상이 올라와 있는 건데 테슬라는 차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거를 이동시키는데 사람이 운전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동으로 셀프 드라이빙 해서 그 원하는 위치 대기라든지 이런 데로 차가 이미 조립이 완성된 이후로는 자동으로 자기 공장 내에서는 자기 룰을 더 쓸 수 있으니까요. 규제나 이런 것에 의해서 자유롭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 공장에서 차를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는 거를 그냥 플릿으로 차더러 알아서 가라는 걸 이미 하고 이런 영상을 보여주는 회사입니다. 지금 어떤 자동차 회사도 이런 영상을 자기가 생산해서 그 많은 차를 공장 내에서 이렇게 옮기는 걸 보여주는 회사가 없습니다. 그 공장 내에서 안전하게 그렇게 쉬우면 다른 회사들도 찍어서 실제 생산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걸 보여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죠. 그렇게 아직은 못하죠. 이런 영상이 오늘 결국 더 보조적으로 설명을 해줘서 끝판왕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어스틴에서 이제 드디어 로보택시를 런칭합니다. 6월에. 물론 일론 머스크 타임이 우려가 되긴 하는데요. 진짜 6월에 할지. 계속 이제 규제에 대한 얘기도 하니까 물론 현 정부 최측근이지만 또 주나 그 시의 또 규제를, 그리고 어스틴은 민주당입니다. 텍사스가 다 공화당일 것 같지만 어스틴은 민주당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로봇택시 서비스를 한다는 얘기에 또 그렇죠, 이런 것들 결국 AI라는 얘기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일론 머스크가 하드웨어 3로는 로봇택시가 안 되는 걸 인정했고 이거를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거를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크도 날렸죠.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안 써서 뭐 피해가 크진 않을 것 같다라고도 얘기하지만 그래도
회사 입장에서는 정말 큰 결정이에요. 당연하죠. 이거 무료로 업그레이드 해준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제가 모델 S를 안 팔려고 합니다. 이거 업그레이드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제 사이버 트럭은 AI4죠. 근데 모델 S는 하드웨어 3입니다. 그리고 저는 FSD를 샀고요. 풀로. 그래서 공짜로 업그레이드를 해준다는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업그레이드 될 때까지 차를 일단은 계속 킵할 생각입니다. 근데 궁금한 게 정말 머리만 바꾸면, 그러니까 컴퓨터만 바꾸면은 하드웨어 4로 바꾸면 언슈퍼바이즈나 슈퍼바이즈드 FSD를 쓸 수 있는 건지 그게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카메라가 다릅니다. 레졸루션이. 그리고 신형 모델 Y나 사이버 트럭은 전면 범퍼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카메라 개수가 늘었어요. 그럼 그것까지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건지, 그러니까 범퍼에 카메라를 설치해 줄 건지, 카메라 레졸루션은 어떤지, 그러면은 꽤 큰 작업이 될 텐데 컴퓨터만 바꾸는 게 아니라 카메라도 바꾸면은 거기 데이터 라인이나 그런 것도 바꿔야 되지 않나?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이 필요하긴 한데, 그 부분은 궁금하긴 한데, 완전히 그럼 차를 좀 크게 뜯는 공사인데, 와, 이거는, 그러게요. 그래서 저는 이게 빨리 될지가 궁금합니다. 돈이 많이 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미뤄서 나중에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해준다면 어떻게 해줄지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만 발표를 했는데 누구도 그 질문 안 하더라고요. 저는 궁금한 게 아니 카메라가 다른데 그 하드웨어는 어떻게 할 건가? 그건 좀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다시 한번 어닝콜에 이제 에픽 롱텀 포텐셜에 대해서 그리고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그래서 10 트릴리언 달러 지금 기업 가치가 1 트릴리언 달러를 좀 넘는데, 그러니까 10배 이상을, 옵티머스나, 그래서 이제 상위 5개 기업보다 자기가 시가총액이 더 커질 수 있는, 물론 쉽진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쉬운 길은 아니죠. 되게 챌린징 하지만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나, 정말 내로하지만 그런 길이 있다. 회사가 엄청, 큰 해가 이제 2025년이 에픽일 거다. 이런 얘기를 막 덧붙이니까 또 가슴이, 참, 논란의 진짜 사람이고, 그리고 테슬라를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은 이걸 안 믿겠지만, 저는 매일 이 차를 타고 있다 보니까, 이건 진짜 지난 5년간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토파일럿부터 해서 이제 FSD를 쓰면서 5년이 넘었죠, 채널이. 만 5년이 넘어가면서, 이런 걸 자꾸 리프레시 되는, 이것도 이 기업의 능력이다, 진짜. 그래서 장부는 안 좋은데, 이걸 다 감아 올려버리는, 무시무시한, 이걸 이렇게까지, 근데 워낙 엔지니어틱하고 자기도 엔지니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기술적으로 계속 뒷받침되는 얘기들이 나오고, 그걸 근거로 계속해서 이런 스토리를 풀어나가는 힘은 정말 압도적인 것 같습니다. 그 어느 회사도 진짜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고, 그러니까 뻥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누구도 어떤 회사도 이런 내러티브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일인데 이 회사 말고 딱히 할 수 있는 회사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테슬라에 투자하게 되는데 주식이 워낙 높아서 저도 이젠 더 사라는 얘기를 못 하겠지만, 그렇다고 또 이런 로봇택시나 옵티머스 로봇, 그 뒤에 세미라든지 전 분야에 걸쳐서 로봇이면 로봇, 자율주행이면 자율주행, 로봇택시면 로봇택시 다 해서 이거를 묶어가지고 한 방에 할 수 있는 회사가 안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more affordable 모델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신을 줬고요. 더 싼 모델, 그러니까 로봇택시를 만드니까 그것에 준하는, 그러니까 2인승 이미 공개를 했죠. 사이버캡에 대해서. 그러니까 더 저렴한 모델을 충분히 내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델 3 아래급을. 그리고 FSD는 익스포넨셜리 증가하고 있다. 진짜 안전하고 이걸 안 쓰면은 이제 위험하다고 그러는데, 그러게요. 저는 교통사고도 났는데, 아직도 지금 이게 마무리가 잘 안 돼서 제가 사고 영상이 내는 걸 참 공개하기가 힘든데, 근데 일론 머스크가 매년 정말 드라마틱하게 발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구독했다 취소한 분들이라든지 써봤다가 안 쓰는 사람들한테는 다시 한번 써봐라. 진짜 많이 발전하고 있다.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도 하드웨어 3에 대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그러니까 사이버트럭만 업데이트 되는 게 아니라 지금 V30는 아닌데 그거 쓰고 있는데 꽤 괜찮습니다. 영상을 나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으면은 12.6.2에 대해서도 한번 올려볼까 합니다. 모델 S로 간만에 그 요크 스타일 스티어링 휠을 보시면서. 근데 아무래도 이 제 포커스가 사이버 트럭에 더 가 있고 제가 사이버 트럭을 주로 몰고 아무래도 그게 AI4고 전면 범퍼에도 카메라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최신 모델이다 보니까 제가 거기 집중돼 있는데 한번 또 모델 S로 돌아보는 것도 한번 올려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토 리그레시브 트랜스포머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약간 기술적인 이걸 아주 쉽게 설명하면은 챗 GPT를 벤치마킹한 겁니다. 그러니까 텍스트 베이스인 챗 GPT로 계속 원 토큰 에러 타임, 그러니까 다음 토큰, 앞에 있는 토큰분 그 뒤에 토큰을 프레딕션 하는 방법인데, 그거를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FSD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근데 이건 테슬라한테 보여지는 모습이었고요. 그 전에는, 사실 웨이모를, 근데 HD 맵을 쓰진 않죠. HD 맵을 쓰지 않는 웨이모 방식을 벤치마킹해서 자기 FSD에 넣었다가, 이제는 GPT를 완전히 챗 GPT를 벤치마킹해서 FSD에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큰 그림에선 다 AI로 치부할 수 있지만 그걸 지금 아키텍처가 좀 다르다는 점. 그러니까 한 방에 이 시퀀스를 다 이제 올 토큰을 한 방에 이제 프레딕션 하는 거랑 한 번 하는 게 다른 거죠. 그리고 그 시퀀스를 그대로 드라이빙 하는데 넣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계속 엔드 투 엔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더 큰 이제 더 통합된 엔드 투 엔드. 그러니까 첫 번째 상황을 보고 바로 드라이빙을 어떻게 하라고 지시가 바로 가는 거죠. 시퀀스로. 그때 상황에 따라서 드라이빙 그 시퀀스가 바로바로 바뀝니다. 근데 그 전에는 이런 상황에서는 대충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약간 플랜 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설명이 이게 맞는지 틀린 것에 대해서도 댓글 언제든지 저는 댓글을 막지 않습니다. 항상 자유로운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토론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AI를 못 들으시면은 제가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글로벌에 대해서 유럽은 여전히 레귤레이션 때문에 못 해먹겠다. 굉장히 느리다. 엄청 언슈퍼바이즈 FSD 유럽은 정말 멀리 있다. 그래도 야금야금 진전하고 있지만 won't happen sooner than May. 뭐 그렇게 네덜란드에서 5월 달쯤에 하는데 어쨌든 EU도 규제가 많기 때문에 진짜 멀고 신기한 건 또 중국 역시 another challenge입니다. 왜냐하면 트레이닝 데이터가 중국을 못 떠난답니다. 그렇죠. 지금 트레이닝하는 하드웨어 리소스는 다 미국에 있는데 그 중국의 교통 데이터가 미국에 못 오니까 이거 중국에서 FSD 하는 것도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중국에 엄청난 좋은 서버를 갖고 들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현재 이런 규제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서 하는 게 특히 이 동네에서 하는 게 짱이다. 계속 저는 FSD 테스트하는 차량들을 이 팔로알토라든지 여기서 계속 보고 있고요. 심심치 않게 보고 있고 거기다 라이다도 들고 다니면서 돌아다니는 차들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라이다를 쓰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카메라로 캘리브레이션 한 게 FSD가 얼마나 라이다랑 매칭되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겠죠. 계속 카메라 베이스고 세미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세미도 end of 2025 or early 2026에서 이제는 그러니까 올해 후반이나 내년 초에는 스케일 프로덕션 하고 분명히 내년에는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이제 소득을 올릴 거다. 수입을 올릴 거다. 그리고 현재 누누이 제가 예전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드라이버 쇼티지가 있는데 그거를 충분히 테슬라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미 트럭도 보여주고 FSD는 자율주행도 보여주고 로보택시 한다고 그러고 로봇도 만든다 그러고 당장 GPT 있는 거를 싹 모델링 해가지고 FSD에 흡사 딥시크 같은. 근데 그렇다고 이거를 베꼈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다른 하드웨어로 아예 얼버무려서 구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컨셉은 쉬워요. 학교에서 교수님들 막 얘기하는 건 진짜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실제 구현하는 거는 정말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아버지와도 가끔 얘기하면 그런 게 이제 보이는데, 이제 한국은 옛날에, 그쵸. 그리고 중국도 가까이 있다 보니까 중국에서의 불법 복제라든지 어렸을 때 보면 소프트웨어를 참 복제하는 일이,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런 일이 흔하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냥 홀라당 누가 만든 거를 코드든 뭐든 베껴다가 넣으면은 그냥 작동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절대 않습니다. 컴퓨터도. 이게 굉장히 프로그래밍 레벨도 굉장히 복잡해져서 그걸 오히려 중국이 증명해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인력이 사람이 하는 일이다. 사람이 관리 감독하고 이런 것도 해야지 따라할 수 있는 거지. 인력이 안 되면 그렇게 GPT 뺏기는 게 쉬웠으면 한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도 금방금방 런칭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중국의 무서움도 느끼지만 한편으로는 좀 한계도 보이고 있고요. 근데 이런 거를 지금 테슬라가 실제 리얼 AI, 자동차뿐만 아니라 로봇, 세미 트럭까지, 그리고 장부에서 보면은 에너지 스토리지에 있어서도 일론 머스크가 그런 얘기도 했는데 배터리가 그렇죠. 차로 가든지 에너지 스토리지 가든지 뭐 둘 다 쓸 수는 없다. 그래서 배터리는 계속 더 생산해야 되는데 그 배터리도 자체 생산하죠. 그러니까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전방위로 이거를 하다 보니까 근데 그게 또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냥 희망사항인 거지, 100% 되는, 금방 된다니, 언젠간 되긴 할 텐데, 그걸 테슬라가 다 할지 저도 정말 궁금하긴 합니다. 기대도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테슬라 팬이니까. 근데 일론 머스크가 그리고자 하는 이 판이 워낙 크고, 그거를 계속해서 이런 공학적으로도 좀 설명해주고, 계속해서 조금씩 이걸 진전해주고, 쓰고 있는 사람들, FS를 실제 쓰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얘 말고는 딱히, 지금 리비안도 그래서 이제 핸즈 프리 드라이빙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 댓글 보면은 테슬라를 봐라. 나는 니들이 100% 하는 거 보고 차를 살 거다. 2번은 안 속는다. 그런 얘기들이 막 이렇게 댓글에 엄청 달리고 있거든요. 저도 리비안이 할 수 있을지 데이터면이라든지 차가 테슬라 같은 좀 더 통합형 시스템에 가곤 있지만 덜 통합된 근데 오토모빌 다른 회사들 큰 레거시 업체들보다는 더 통합된 시스템이긴 한데 그렇게 잘할 것 같은 이렇게 믿음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현재 제가 쓰고 있고 오늘 이런 또 어닝콜에서 그리고 또 제일 임팩트 있는 그런 광고 영상들을 보면은 얘 말고 있나? 라는 생각을 참 다시 한번 하게 되는 참 논란과 기대를 항상 정말 맥시멈으로 끌고 오는 테슬라의 어닝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